포스타님들은 어느 정도 연봉을 받나요? 최전으로 다 했을 때 받은 연봉이 되니까 뭐 적다고는 할 수 없죠. 자, 정덕 장군님 같은 경우 혹시 이제 어느 계급으로 진급하셨을 때가 좀 가장 기쁘셨나요? 뭐 당연히 포스타 대장일까요? 그 질문도 참 많이 하시던 것 같은데 궁금하신가 봐요. 근데 땡 아닙니다. 대장 때 진급했던 것은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고 첫 번째는 장군 진급됐을 때예요. 대령에서 장군 진급됐을 때. 준장. 준장이 됐을 때.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이죠. 그렇죠. 예. 준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장군을 명칭을 잘못 붙인 거긴 해요. 장군에 준한다는 뜻이거든. 준장이란 말이. 그래서 북한은 별 하나가 소장이야. 소장, 그러니까 대중소로 가죠. 그래서 거긴 상장이라는 게 있어, 상장. 북한은. 원래 그렇잖아. 소령, 중령, 대령인데. 그렇죠. 장군에서만 준이 있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준장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별 하나는 소장, 별 둘은 뭐 중장, 이렇게 불러도 돼요. 대장, 상장. 북한이 그런 스타일로 부르는데 북한 따라가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장군이 됐을 때가 제일 기뻤는데 아마 뭐 여러분들도 다 느낌이 있잖아요. 육사로 들어갔으면 그래, 딱 꿈이, 야, 나도 한번 별 달아보자. 뭐 이거 아니겠어요? 별 다는 데에 목숨을 걸고 군대 생활을 하면은 잘못된 거지만, 별을 달겠다는 목표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장군 진급 발표가 난 날.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장군 계급장을 달았던 날보다는 진급 발표는 한 1년 전에 나고 계급장은 한 1년 후에 달아줘요. 그래서 진급한 날보다는 진급 발표가 나서 장군이 됐다 하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을 때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도 생존해 계시고 했는데 어머니의 꿈을 내가 이뤄드렸구나. 이제 막내가 어머니의 꿈을 이렇게 이뤄드린 효도를 했다. 뭐 이런 느낌? 또 나를 위해서 애쓴 우리 집사람 아들들한테 떳떳해 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이제는 뭐 장군의 그래도 가족이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게 해준 것은 내가 역할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컸었어요. 뭐 대장 때는 글쎄 뭐 기쁘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 기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었어요. 저도 어릴 때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 보통 아버지들이 자녀가 있으면 남자면 군인 거기서도 원스타 장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제가 어릴 때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뭐 준장이든 대장이든 큰 범주 안에서는 장군이다 하는 그 패밀리 안에 들어가니까 그 뭐 준장으로 전역을 하더라도 다 호칭에 장군님 이렇게 불러주니까 사실은 대령과 장군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미군은 대령 계급장이 독수리예요. 하늘로 나는 독수리. 그리고 장군이 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오늘 장군님 출연하셔서 저희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은 게 제가 비록 군은 병장으로 제대했지만 아주 관계무량하게도 지금 포스타 대장님 옆에서 인터뷰를 김 작가님도 장군 출신이잖아요. 병장이면은 5대 장성 중에 하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5대 장군이 병장도 5대 장군이라고 하니까. 진짜요? 이제 곧 사회 나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자기 스스로 병장 되면 자기도 5대 장성 중에 하나다. 4대 장성은 아까 얘기했잖아.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 다음에 병장. 이렇게 해서 이 5을 5대 장성이라고 불러요. 자, 아무래도 아마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포스터가 되면 과연 이제 우리 군의 최고 위치이신데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차, 뭐 집, 뭐 그 다음에 뭐 치사병이라 해야 되나? 요리병이라 해야 될까? 기타 운전병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많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많은 것이 변하기는 하죠. 3스타, 별 3개, 별 3개가 차관급이에요. 그 다음에 4스타, 대장은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과 동일한 거예요. 예우가 장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법부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장관과 같은 대사도 장관급이 이렇게 나눠지듯이 외무교부도 그렇게 하는데 군은 3스타를 차관급, 대장을 장관급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3스타 이상부터 대통령이 진급 신고를 받는 거야. 대통령이 직접 검을 주는 검에다가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3스타부터 검을 주는 게 아니고 검은
장군을 진급하는 날, 장군으로 계급장을 다는 날 국방장관한테 받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삼점검 하사식을 하던데 원래는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라 장관이 주는 거야, 검은. 검 이름에 적혀 있지만.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은 차관급 이상에 대한 신고를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의전 규칙상에.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군에 좀 더 뭐 친구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죠. 대통령이 직접 주는 행사. 뭐 하니까 장군들은 좋죠. 대통령이 받는 게 좀 더 권위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준 사람 자체가 대통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검을 하사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 때문에 대통령 이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 이름이 적힌 칼을 받은 것이고 얼마 전에 한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적혀 있는 칼을 받는 것이죠. 근데 칼은 그때 딱 한 번 받는 거야. 매 진급받는 받는 게 아니고 그 칼을 하나 받아서 그것을 삼정검이라고 그래요. 삼정. 세 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삼정검은 호국, 통일, 번영이라고 하는 세 개의 뜻을 그 칼에 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은 좀 그렇지만 호국과 번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국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가는 생존과 번영을 하는 조직이야. 생존과 번영이에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 두 가지가 그 칼에 담은 거죠. 그래서 호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생존이죠. 번영은 번영이고. 그래서 장군들한테 그 칼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 칼을 갖고 앞으로 통일, 호국, 번영,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지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라 라고 주는 칼이 삼정검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갖고 있다가 3스타가 되면 그 칼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신고하러 갈 때 칼을 가지고 들어가요. 청와대,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로 갖고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대통령님이 뭐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그거는 수치라 그래요, 수치. 네. 거기다가 김영식을 제5군 단장, 김영식 육군 중장 제5군 단장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딱 달아서 직책을 달아서 묶어주는 행사를 하는 게 이렇게 칼을 들고 하는 행사야. 칼을 그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칼은 그때 들고 가고 대장 때도 또 들고 가고 대장 때 들고 갈 때 옛날에 받았던 수치를 다 띄고 맨 칼로 가져가면 수치를 새로 묶어주고 그럼 집에 와서는 옛날에 받았던 수치까지 묶어서 같이 수치가 여러 개 있는 칼을 사무실이나 집에 보관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삼정검의 칼이에요. 그런데 뭐 엄청나게 바뀔 것처럼 얘기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장관급이기는 하니까 이제 뭐 제일 먼저 바뀌는 건 뭐 차가 바뀌어요. 차요? 어떤? 승용차가 제가 3스타 때는 체어맨이었어요. 네네네. 대장이 되면 에쿠스로 바뀌어. 근데 그거는 군인만 바뀌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다 그 직급에 의해서 차 종류가 정해져 있어. 배기량이 몇 cc로 하라 하고 행안부에서 다 정해져 놨어요. 그것 때문에 바뀌는 것이지 뭐 육군 대장이기 때문에 바뀐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가 바뀐다. 네, 차가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운전해주는 사람이 조금 이제 계급이 높아지죠. 군단장 때는 병사가 했는데 대장이 되니까 이제 중사가 하지. 공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군단장 때도 공관이 있었지만 더 넓어지겠네요.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그건 내가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 그냥 물려받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뭘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거예요. 뭐 사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 장군이 되면 뭐 100가지가 바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뻥이에요. 100가지 안 바뀌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장군이 되면 신분이 상승돼서 뭐가 많이 바뀌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바뀌기는 좀 바뀌죠. 뭐가 제일 많이 바뀌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이란 걸 뭐 직접 봤잖아. 그 다음에 장군이 되면 항상 장군 옆에는 깃발이 쫓아다녀요. 옛날 보면은 여단장 가면은 빨간 깃발이 항상 서 있었죠. 행사하면. 그 다음에 사령부 가면은 사령부에 사령관이 있다고 빨간 깃발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 미국, 이런 군대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군대 예법인데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장수가 있으면은 장수가 탄 배에는 이순신장 같으면 이렇게 사령선이라고 사자 딱 써 있는 깃발 달고 다녔잖아요. 그것처럼 장군들은 장군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빨간 깃발에 별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갖고 다녀요. 휴대하게 돼 있어요. 포스터는 별 4개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장군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제너럴이라고 부르지 않기도 하지만
플래그 오피서라고 불러요. 플래그 오피서. 네. 깃발을 가지고 있는 장교. 아. 우리 여러분들 해군에서 막 싸울 때 가장 주력함, 제일 높은 사람이 타고 있는 함을 뭐라 그래? 기함이라고 하죠. 기함. 기함. 그걸 플래그십이라고 그러죠. 플래그십. 그게 기함이 저쪽에 사령관이 타고 있다라고 깃발을 다는 거거든.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사회에서 어떤 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건을 만들면 플래그십이라고 불러주는 거 아니야. 그게 걔네들한테는 가장 뛰어난 모델이 되는 그게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것이 장군에서 말하는 네. 그 깃발에서 나온 거예요. 깃발. 네. 그래서 깃발 정도 하나 나온다. 네. 뭐 그다음에 장군이 되니까 차가 바뀐다. 뭐 새로 나온다고 하는 건데 뭐 연봉도 살짝 더 높아질 거고. 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면 거짓말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진짜입니다. 장군이 된다고 절대로 승용차가 새 차 안 나와요. 네. 승용차는 제가 탔던 장군에서 받은 승용차는 15만 킬로를 뛰었던 그랜저 TG가 나왔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군이 육군에서 1년에 한번 80명 정도가 장군이 된다고 치면 걔네한테 다 새 차를 줄 수가 없어요. 없죠. 그거 새 차는 육군의 예산에 의해서 연식이 된 차를, 오래된 차를 버리고 매년 몇 대를 이렇게 새로 네. 받는 거야. 그러면은 그 차는 고차한테 가요. 그러겠지. 그러면 차가 하나씩 밀려와 이렇게. 그러면은 새로 진급한 애는 네. 곧 폐차되기 직전에 차를 받아요. 대장이 되셨을 땐 그러면 새 차였겠네. 아니죠. 그것도 새 차가 받을 수가 없지. 대장이 앞에 타던 대장이 타던 차를 주는 거지. 아주 운이 좋게 새 차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것들도 다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거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육군 대장이 됐다고 해서 뭐가 뭐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고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사령관 하면서 또는 현역 생활하면서 친구들이 저도 이제 사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뭐 이런 친구들을 공간에 불러서 같이 식사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와서 야 이거 뭐 전부 차린 거 이 군대에서 갖고 온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한참 설교를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놈들아. 이거 니네들 온다고 내 사비로 산 거다 다. 왜 군대에서 주는 그 부식을 너희들한테 쓰냐. 그건 부하들을 먹이라고 내가 받은 것이지 너희들한테 받는 건 아니니까. 지금 군대가 그렇게 명확해요.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가 갈라져 있고 사적인 용도는 다 자기 사비를 내서 쓰는 것이고 해서 뭐 친구들이 저한테 뭐야 건빵 좀 구해줄래 하면 제가 알아서 구해줄게. 대신에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거다. 너 확실히 알고 가. 너 가가지고 내 친구가 대장인데 그놈이 건빵 줬다. 이거 병사들 먹는 거 뺏어왔다. 이런 소리 가서 하면은 너는 진짜 나쁜 놈이다 하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건빵을 줬어요. 진짜로. 혹시 포스터 되면 그래도 뭐 이제 퇴임 이후에 연금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금액은 좀 더 높아지겠죠? 그것도 조금 현실과 달라요. 옛날에는 이 군이 군도 연금 개혁을 했어요. 연금 개혁을 하기 전에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연금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연금 산정 기준이 전역하기 3년 전에 통합된 급여의 합의 기준액이었어. 네. 그러니까 대장으로 전역하면 대장으로 2년 하고 어떤 사람 대장으로 4년 할 수 있죠. 사령관하고 참모총장 하면 4년 하겠지. 아니면 참모총장 못하면 대장 2년 하고 크리스타 한 2년 했으니까 이때 받은 액수는 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봉이. 이걸 기준으로 하면 연금이 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금의 소요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금 개혁을 하면서 수익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쏘일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전 기간의 시그마 합을 갖고 가장 마지막이 아니라 했으니 좀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낮아지죠. 그러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들 내가 40년을 했으면 3스타로 36년을 한 사람이나 40년 한 사람이나 그걸 나누기 30하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물론 제가 더 많이 받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만큼 와 대장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겠네? 그렇지는 않다. 그냥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이제 어차피 지금 퇴임하신 지 6년 정도 지나신 거잖아요. 편하게 지금 포스타님들은 어느 정도 연봉을 받나요?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요새 저 조건표를 안 봐서. 아니 6년 전도 괜찮고. 제가 6년 전에 그러니까 그 세금을 다 세전이죠. 세전으로 다 했을 때 받은 연봉이 1억 2천 정도 되니까 뭐 적다고는 할 수 없죠.
공무원 생활하면서 뭐 저희들 군도 특전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1억 2천 정도 받았다고 하면 결코 낮은 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갖고 충분히 뭐 저하고 집사람 또 우리 자식들 살 수 있는 뭐 그만큼 여력은 되죠. 이 남들이 볼 때, 대기업 임원들은 뭐 몇십억인데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군인이라고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그 정도 페이면 된다. 지금 약 대령 정도 되면 1억이 좀 넘어요, 연봉이? 대령이 1억인데 포스터가 1억 2천이면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그렇게. 너무 별로 차이 안 나는 거 아닌가요?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령 정도 돼도 국가로부터 충분히 혜택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돈 얘기 나와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장군님께서 투스타일 때 24평 아파트를 이제 사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 마인드, 이게 군인도 뭐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게 별로 없었지만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군인도 경제적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투스타가 24평 아파트 샀다고 보면 좀 많은 분들이 기대치보다 조금 낮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재테크와 관련해서 혹시나 그렇죠?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재테크를 제가 제가 못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못했겠죠. 근데 진짜 사실은 그랬어요. 이제 제가 대령에서 장군 될 때 직책이 합참의 해외 파병 과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분들이 납치가 됐던 그때 이제 제가 해외 파병 과장으로서 그 업무를 주도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제가 해외 파병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는데 준장이 진급되는 영예를 얻었어요. 우연히 진급 발표가 나기 직전에 제가 김관진 의장님을 모시고 레바논 동명부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로 바뀌었지만 이런 나라를 시찰하는데 수행원으로 이제 모시고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진급이고 발표고 뭐고 거의 신경 쓸 틈이 없이 그냥 이 업무 때문에 이제 출장을 갔다 오느라고 바쁘게 들어왔는데 발표 나기 하루 이틀 전이었어요. 동기생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는 청와대에서 연락 안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연락? 그랬더니 아파트하고 땅 이거 뭐 어떻게 장만했냐고 안 물어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런 게 있니?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 물어본 모양이구나. 그래서 나는 뭐 있고 있어. 나는 땅 한 평 아파트 하나 없어서 안 물어본 모양이지. 금융자산이야 뭐 조회하면 다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이나 아파트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취득하느냐 하는 것을 그때 청와대에서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저는 했고 소장 때 자그마한 아파트를 이제 서울에 장만했어요. 근데 저는 그 집에서 하루도 잔 적이 없어. 주자마자 내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세 줬을 테니까 하루도 그 집에서 잔 적은 없는데 전역 후에도 거기서 자본 적이 없고 지금 있는 별내에 와서 이제 전세를 얻어서 생활을 했어요. 뭐 저희 때는 그랬어요. 뭐 선배들로부터 군인이 돈 얘기하면 맞아. 막 혼났을 때 너 막 돈 벌려고 군인이 된 거냐 뭐 이래가면서 명예로운 직업인데 군인이 무슨 돈 얘기를 하느냐 해가지고 돈을 터부시했어요. 나는 그게 맞는지 알았어.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게 지금 올바른 방향은 아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걸 왜 터부시하느냐. 왜 주식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하고 하느냐. 만약 걔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근무 시간에 뭐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누구처럼 뭐 국회에서 뭐 코인 거래를 한다거나 그러면 욕을 먹을 거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 정상적으로 자기 가족이 하든 뭐 이렇게 경제 활동하는 것 자체도 뭐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데 저희 때는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면 경제적 마인드를 저는 우리 후배들이 좀 가지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군 생활 할 때도 좀 더 경제적으로 탄탄해지고 전역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지금 뭐 이게 아니면은 군 생활 하면 밥줄이 끊겨져서 굶는다. 이러면은 군 생활을 비열하게 할 수 있어요. 불이라 타협하고 뭐 이렇게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고 싶으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도 필요하니까 젊은 또는 분들이 경제 관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는 것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관 이상이 되면, C스타 이상이 되면 재산이 관보에 공지가 돼.
환부에 떠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네. 내가 꼴찌했어. 아, 진짜 꼴찌야? 예. 어? 쓰리스타 중에 꼴찌했어요. 아, 3스타 중에서 꼴찌.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들은 뭐 청년 결백하다고 얘기하는데 한편은 저는 창피한 거야. 이거 남들과 똑같이 군생활을 했는데 뭐 남들은 저 정도 재산을 가졌는데 나는 왜 못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더라고요. 하면서 이것이 군 본연의 업무, 임무 수행을 더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경제 활동도 존중되어야 되고 자기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지켜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성공의 3대 뭔가 모습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속물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라든가 권력, 이제 명예 같은 게 저는 세 네. 가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군인은 돈과 권력보다는 좀 명예로운 직업에 좀 가깝잖아요. 장군님에게 명예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모든 직업에는 뭐 직업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쵸. 뭐 정치가는 이런 윤리를 지켜야 된다. 네. 뭐 교수는 이런 윤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묵시적으로 사회가 통념상 지켜지기 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군대 윤리라고 보는 거죠. 군대도 윤리가 있는데 그걸 군대 윤리다. 이렇게 military ethic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하겠지만 군대 윤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군대 윤리의 가장 첫 번째 윤리는 저는 뭐라고 봐야 하냐면 명예로워야 한다고 보는 거죠. 명예로워야 된다. 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군인이 왜 명예로워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 군인이 왜 명예로워야 되냐면 군인이 아까 얘기했던 국가의 생존과 번영 중에 생존을 담당하는 자잖아. 그렇죠. 생존이요. 네. 생존을 담당하기 위해서 가장 커다란 무력을 관리하는 자예요. 보병 1개 대대, 약 500명 정도 되는 이 보병 1개 대대가 강원도 전체를 지키는 강원경찰청 전체 경력보다 강해요. 갖고 있는 무기나 이게. 그렇죠. 군인이니까. 그 힘이 얼마나 큰 거야. 일개 대대가 그런데 그런 일개 대대장이 명예롭지 못하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면 되겠어요? 따라서 그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레이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명예로운 자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사익이 아니라 생각의 삿됨이 없이 올바른 일을 항상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자는 나는 군인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높아지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명예는 스페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명예와 거울은 입김만으로 흐려진다. 그죠? 입김만으로 흐려질 수 있어요. 명예를 쌓기는 엄청나게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입김만으로. 그래서 그런 입김만으로 흐려질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 관리야. 성공하는 리더의 자기 관리가 그런 뜻이에요. 특히 군은 명예로워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이 힘을, 자기 유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으려면 진짜 명예로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관학교 때부터 사관생도 신조라는 것을 복창하는데 거기에 가장 좋았던 말이 그거죠.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이게 이제 군인의 명예예요. 사관생도의 명예라고요. 그것을 맨날 이렇게 떠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른 건 다 잃어도 명예는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뭐 전역 후에 뭐 누구는 정치를 하겠냐 어쩌냐 얘기하는데 정치를 제가 안 하겠다고 공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를 하면 제가 그동안 쌓았던 명예를 잃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상태, 후배들한테 명예롭게 보이는 이 상태로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인 김영식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태릉 골프장에서 이제 운동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후배를 만났어요. 네. 이 후배도 장군 출신 아주 32년 후배인데 훌륭한 후배예요. 그 후배가 자기 민간 친구들하고 이렇게 골프 치러 올라오다가 저를 만난 거야. 네. 소개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인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인사해라. 이분이 요즘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몇 안 되는 육군 대장 중에 한 분이시다.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했어요. 나를 그렇게 소개시켜 준다는 그 친구의 태도에도 감동했고 내가 그런 평가를 지금 듣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했는데 앞으로도 그러고 싶고 군인한테 있어서의 명예는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절대로 잊어서야 안 될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명예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방금 그 칭찬에 되게 많은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포스터까지 되신 분은 사실 다 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몇 안 되는 장군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아닌 분도 많다는 거니까. 그분들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제 멘트가 아니고 그 친구의 멘트예요.